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연휴죠? 연휴 잘 지내고 계십니까? 꼭 명절 끝나고 출근하는 듯한 이 불안감, 네,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런 모습입니다. 네, 날씨도 좀 굳은 것이 있었지만 올해 푸르름이 아주 함께했던 가족과 함께했던 그런 연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내내 또 연휴 가신 또 휴가 가신 분들도 많이 있던데 항상 어디든지 건강하시고 또 안전 유의하고 즐겁게 지내다 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미국이 이틀간 계속 하락을 지속했죠.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정인데 오늘 정도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약한 모습을 보였다. 거기에는 역시 이제 우리가 잊혀져 가던 트럼프의 상호관세 전략이 시장의 위협으로 작용을 한 그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죠. 단짠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뒤에서도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물품에서 이제 서비스 쪽으로 이제 관세를 추가하는 그런 모습, 확장하는 그런 모습, 엔터, 뭐 의약 제품, 뭐 바이오 이런 쪽으로도 관세를 때리면서 상당히 전선을 넓혀가는 트럼프 정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까지 확장됐을 때 어떠한 시장이 반응을 할 것인지 이런 모습이 제일 중요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 FOMC 회의가 열리죠. FOMC 회의에서 과연 향후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해줄지 이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중국이 언제 미국과 협상에 나설지. 뭐 단순하게 말하면 중국은 미국이 더 지쳐 떨어지기를 바라죠.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두 달 더 보고 미국이 상당히 다급하고 위급한 그런 상황, 주가가 좀 폭락하고, 이러다가 경제가 침체하고 중국과는 다시 뭔가 협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환경 조성이 중국에게는 일단 필요치 않을까. 따라서 중국이 급하게 이번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상당히 시간을 질질 끌면서 트럼프 정부를 지치게 할 그런 특유의 만만대 전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는 넥스트를 이끌어갈 어떤 종목이나 섹터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제 그동안 시장을 뭐 소폭이나마 리딩했던 팔란티아가 꺾였죠. 네, 물론 이제 너무 과한 조정이긴 하지만 팔란티아가 꺾이면서 시장에서 AI를 중심으로 한 뭔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 여기에 분탕질을 한 게 결국 트럼프 자체 정부의 힘이죠. 네. 그들 스스로가 분탕질을 하면서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미래 먹거리가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 당분간 새로운 어떤 시장의 제품이나 시장을 이끌어갈 종목이 안 보인다는 것은 시장이 잡주의 시대, 그리고 지수가 옆으로 기면 행보의 시대, 이 시기가 한 1개월은 더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아주 공격적으로 시장이 셀인 메이가 아니다, 셀인 줄라이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졌는데, 살짝 저도 뷰를 좀 바꿔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침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수적 스탠스 유지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아침입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상당히 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81, 나스닥은 마이너스 0.59, S&P 500은 마이너스 0.65. 뭐 그렇게 크게 반등해보지도 못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월요일, 화요일 모두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하루였다. 그 핵심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확전, 서비스 산업으로의 확전의 모습이 시장을 짓눌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주요 움직이는 포인트 한번 짚어봅시다. 양대 공포 속에서 뉴욕 증시 장중 4대 지수 하락, 공포 지수는 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관세 공포 이슈 재부각, 그 다음에 FOMC 경계감, 이 두 개의 양대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다는 거죠. 양대 경계감 부각 속 장중 4대 지수 하락, 장중 공포 지수는 급등, 엔비디아 CEO 중지출보다면 큰 손실이 나타날 것이다. 베센테 미 재무부 장관 아직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 못하고 있다. 하지 않고 있다가 아니라 못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무역거래 체결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뭔가 성과가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는 조급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미국과 협상 결렬 시 미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유럽도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미국의 단점을 봤다는 거죠. 네, 이미 미국의 속마음을 유럽과 중국이 봤다는 것은 트럼프가 카드를 치는데 패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치는 우를 범한 게 아닌가. 약점이 시장이 흔들릴 때 트럼프가 꼬리를 내리더라.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이 이러한 단점적인 모습.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자초한 꼴이 되는 거죠. 네, 강하게 나갈수록 미 증시가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했을 때 이걸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감과 어떤 내공이 있는 거냐를 계속 시장이 트라이할 것이다. 이걸 유럽연합과 중국은 본 거죠. 갈수록 미국에게 그렇게 쉽지 않은 전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관세 전쟁이 제품에 이어서 서비스에도 조준을 하고 있다. 관세 전쟁의 전선을 넓혀가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죠. UI에서 압박 전략으로 돌변하면서 미 우선주의 정책을 재확인하고 있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예고를 했죠. 현실화 때는 한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죠. 일본은 자동차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반도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워너 브로더스나 넷플릭스 주가가 하락하자 영화관 관세의 미정에 대해서 이렇게 영화 관세에 대해서 미정이다.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 빼면서 혼란이 더해졌다. 즉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해외에 이제 의뢰를 해서 수입해 오는 역할인데 만약 자국에서 제작을 하면은 비용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는 영화업계의 모습. 그러나 넷플릭스는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역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에서 두려움이 이제 두 가지가 생겼는데 하나는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관세를 때릴 것인가 하나, 두 번째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죠. 네. 트럼프 행정부 의약품 관세에 관련해서 주요 빅파마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라이닐리,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로시, 리제넌, 화이자 모두 이제 자국의 공장을 지으려는 노력인 거죠. 따라서 제약 바이오가 오늘은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하락할 가능성. 두 번째 여기에서 제약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 항암이라든지 ADC라든지 뭐 이곱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비만 치료제는 또 분리해서 또 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거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뭐 라이센스에 에로 같은 것들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냐.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모두 도매금으로 관세 전쟁 영향 속에 들어간다면 영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수적 스탠스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를 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한국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부분에 대한 관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가 나온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초 의약품과 함께 반도체에 대해서도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네, 두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때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 거죠.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3월 무역지자가 1,405억 달러 사상 최대. 관세를 앞두고 수입이 늘어난 거죠. 미국 재무부 이르면 금주 최대 교역국 일부와 무역 합의를 발표할 것이다. 교역국 일부면은 인도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이준의 의약품 관세를 발표한다. 내주 약관 관련해서 큰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게 오늘 제약바이오의 하락이 눈에 선합니다. 팔란티아가 1분기 매출이 39% 성장을 했는데 주가는 12% 급락을 했습니다. 뒤에 좀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의 새 총리가 발표가 됐는데 메르츠 2차 투표 끝에 독일 총리로 선출이 됐습니다. 영국과 인도가 무역협정을 체결했죠. 10년 내 대부분의 상품 관세를 철폐하겠다. 영국은 지금 비싼 물가가 상당히 이제 브렉시트가 되면서 흔들렸는데 동유럽의 싼 물가가 제품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인도와의 협약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중국 판매용 칩을 개발했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는 AI 칩 위치 추적을 추진하고 있다. 네, 어디다 팔았느냐, 어디로 들어가느냐. 대만 달러 이틀간 10% 급등을 했다. 신흥국 통화 가치가 동방 상승하면서 뭔가 리스크가 시장에 들어온다. 옛날엔 통화 약세가 신흥국의 리스크였는데
이제는 미국의 강력한 보이지 않는 암묵적 압박이 특히 동남아시아, 아시아 쪽의 통화들이 강세로 돌아가는 모습. 그렇다면 이들의 핵심은 지금 수출을 하면서 먹고 사는 기업인데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경제의 마이너스,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고 통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것은 상당히 우려했던 최악의 케이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달러는 마이너스 0.63, 90에 99.010, 아직 100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달러가 살짝 약세에 있어서. 네, 대만 달러가 29.962, 와우, 33 대만 달러였던 것이 29 대만 달러까지 대만 달러 1달러당 강세를 유지하다가 아주 뭐 엄격한 통화 강세가 엄격한이 아니라 아주 그냥 확실한 통화 강세가 일어나다가 다시 소폭 약세로 전환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만 달러가 굉장히 약한 모습, 강한 모습을 보인 최근의 트렌드다. 대만 달러가 이렇게 이제 강하게 돌아선 이유는 뭐 뻔하죠. 네, 미국의 통상 압력에 어느 정도 장단을 맞춰주는 대만 정부의 제스처가 보이는 거죠. 정리하면 시장은 대만 중앙은행이 투기적 자본 유입과 환율 급등을 묵인함으로써 미국과 무역 협상 전략에 맞춰 환율 절상을 용인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경제적 함의가 더해진 정책적인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 눈 감아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대만 달러 강세를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나라 원화도 최근 1,400원이 깨지면서 강세로 돌았었죠. 1,374원까지 빠지는. 오늘은 살짝 약세인데 보합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1,374.67원에 시장이 끝이 났습니다. 일본 엔화는 어제는 약세였는데 오늘은 142.42엔 소폭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 결국 미국 달러는 약세, 나머지 통화는 강세, 특히 아시아 통화가 강하게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뭔가 무역 전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국 통화들이 약세를 유지해야만 어느 정도 흡수, 충격 버퍼가 생기는데 이게 강세로 돌아선다는 것은 상당히 수출이라든지 경제 성장력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결국 외국인 투자 자금이 당분간 들어오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3.789, 네, 5.2bp나 하락을 했네요. 금리 하락에 대해서 배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5월은 아니고 6월이나 7월부터 내릴 가능성. 미 국채 10년짜리 4.309, 3.4bp 하락. 옆으로 길이면서 행보했던 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트렌드가 살짝 보여집니다. 그동안 크게 하락했던 WTI가 이건 다시 상승해서 기술적 반등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59.12달러. 금은 3.32. 뭔가 또 불안하니까 금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올라오네요. 제가 어제 금이 과거와 다르게 V자로 올라오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 예상과 달리 강하게 상승해서 올라왔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이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있는 거죠. 주요 종목 주식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테슬라 마이너스 1.75, 275달러, 280달러 깨졌네요. 엔비디아 113달러, 0.31% 하락. 애플도 0.19% 하락해서 198달러. 팔란티어가 이 12.09% 하락하면 108.81달러. 폐장 이유는 0.85% 하락, 지속적으로 하락이 지속되고 있죠. 네. RBC 캐피탈의 화요일 팔란티어 테크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하의 등급 유지를 발표를 했다. 재수가 안 좋게 보는 거죠. RBC 캐피탈은 팔란티어 테크의 견조한 분기 실적, 80.25% 인상적인 매출 총이익률, 28.79%의 매출 성장, 컨센서스 예상을 뛰어넘는 2025년 가이던스 상향,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 테크 주가는 마이너스 10%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391%의 놀라운 수익률을 유지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익 실현 차원의 물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RBC 캐피탈 애널리스트들은 정부 부분의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지만 팔란티어 테크의 성장 잠재력과 제품 차별화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을 하고 있다. 네, 우리는 좋은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들은 좀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상업 부분의 실적은 정부 부분이 아니라 일반 상업
커머셜 부분의 실적은 컨센서스에 약간 못 미쳤으며 이는 회사 가치 평가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지속적인 우려에 일조를 했다. 즉 정보 부분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일반 부분, 커머셜 부분에서의 성장률이 예상 가이던스를 미스해서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두 날개로 날아가는데 한쪽 날개가 좀 약하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장이 부정적이다. 또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거죠. 주가 퍼는 500, 주가 PBR은 58.37배. 이렇게는 유지할 수 없죠. 네, 너무 프리미엄이 높게 거래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팔란티아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12%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기술적 반등을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굳이 팔 필요는 없다. 200달러까지는 버티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메타 플랫폼스는 마이너스 2%, 네, 587달러. 일라인일리 마이너스 5.64, 775달러. 미국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겠다는 것들이 일라인딜리나 이런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 악영향을. 네, 브로드컴 마이너스 0.35, 마이크론 살짝 플러스에 끝났네요. 80.49, TSMC 마이너스 2.36, 비트코인은 94,932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5월 달을 S&P 500 수익률은 과거 여러 2020년부터 지금 2025년이니까 약 3, 4년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5월은 플러스 2.0, 6월은 플러스 1.1. 그렇죠. 코스피도 5월은 1.3, 2월은 마이너스 0.2. 코스피 S&P 500 5월은 다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이 과거 데이터가 맞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또 뭔가 또 타협안을 내놓을 것 같아요. 네, 단짠에 우리가 너무 단기적으로 시각을 맞추면 굉장히 주식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결론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엔터, 제약바이오 등 일부 AI 관련 주가 하락이 오늘 한국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금주 내내 미국 시장이 이틀간 하락 조정 장세를 보인 관계로 금일 휴장 이후에 들어온 한국 시장은 장 초반 차익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나 장 중후반으로 갈수록 이를 극복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성급한 매도는 비추다. 트럼프 상호관세 협박이 지속 중이나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내용이며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효과와 강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문제는 향후 시장을 이끌 그 다음 뭔가 넥스트를 이끌어갈 섹터나 종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실적 시즌은 마무리가 다 돼가고 있으며 미국 지수는 모두 바닥에서 50% 이상 반등한 상태이고 M7의 반등도 어느 정도 일어난 이유라 시장이 쇼킹할 만한 제품이나 실적 그리고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단기적으로 횡보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 시장의 유일한 탈출구는 파열의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질이 필요하나 지금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좀 더 데이터 디펜던스 해서 보수적으로 볼 확률이 높아 보이죠. 다음으로 중국과의 본격적인 대화 시작인데 중국 특유의 만만비 늪 전략이 진행 중이어서 이 또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돼 기대가 보수적인 상황이다. 중국이 결국 원하는 것은 미국 경제 지표가 망가짐이 나타나면서 미국이 상당히 다급하게 협상에 나서는 그러한 모습. 이렇게 해야 자기들이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한두 달 지표들이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미국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지나야 두 나라가 대화할 것 같다. 가을이라 돼서. 오늘 관심 종목은 결국 잡주들의 향연, 뜻도 잡주들, 그다음 일부 정치인 테마주들, 뭐 단일화 관련 종목들 이에 대해서 상승할 것 같은데 추천은 강력 비추죠. 이런 거 살 필요 없습니다. 당분간 종목이 보이지 않을 때는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너무 성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다. 오늘은 핵심은 이제 바이오가 무너지거나 반도체가 무너졌을 때 추가로 사야 되는지 버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인데 일단 한 번으로 하락하지 않을 거예요. 한두 번 더 하락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래서 오늘 좀 5% 이내로 하락하면 좀 줄여주는 게 맞은 거 아닐까. 바이오도 한 30% 정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바이오 5% 이내로 하락하면 좀 줄이자. 30% 정도 줄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제 5월 주요 일정을 해놨으니까 한번 쭉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13일 미국 CPI 발표가 있다. 오케이,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니까 아직 걱정할 때는 아닙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 오늘 나타날 것이다. 특히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의 하락, 반도체 쪽 하락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 그동안 너무 많이 바이오를 많이 먹어서 한 30%는 일단 덜어냈고 생각하자. 이게 제 생각이죠.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아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 카페에서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